안녕하세요.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입니다.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출혈은 흡수됐으니 후유장애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게 맞나요? 외상성 뇌출혈 사고 이후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 그 차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은 외상성 뇌출혈의 종류와 후유장애 판단 기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는 논리, 실제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내에 위치한 뇌는 그냥 뇌 하나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두개골 아래 여러 겹의 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막을 통틀어 뇌막이라 부릅니다.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상성 뇌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게 되며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개의 막을 기준으로 출혈 위치에 따라 경막 외 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로 구분됩니다. 후유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남은 후유증을 의미합니다. 후유장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 안에서 상해 후유장애나 재해 후유장애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다른 배상 의무자가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상성 뇌출혈 후 후유장애는 영상 소견, 임상 증상, 고정 시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출혈의 위치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출혈로 인해 뇌 기능에 어떤 손상이 남았는가입니다. 보험에서 보는 핵심은 항상 하나입니다. 출혈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체의 기능적인 장애가 고정적으로 남았는가입니다. 뇌 손상으로 정신이나 신경계에 장애가 생겼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성격이 달라지고 외상성 치매나 신체적인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뇌출혈 이후 남는 문제들입니다. 외상에 의해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험사가 가장 많이 쓰는 논리는 바로 향후 회복 가능성인데요. 보통 사람의 신체는 부상 후 스스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 또한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출혈이 잘 흡수되었으며 이로 인한 추후 회복 가능성을 빌미로 후유장애를 아예 불인정하거나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출혈이 흡수되더라도 손상된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니 과거와 현재의 치료 기록을 잘 모아놓으시고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치료 경과의 일관성입니다. 증상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되며 지속적인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 고정 시점입니다. 보통 사고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어도 더 이상 호전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단순 진단은 해당되지 않고 기능 제한, 일상생활 영향과 후유증의 영구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성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뒷받침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장애를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명확한데도 보상을 거절당했다면 그건 장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입증 구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장애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청구해야 유리한지, 보험사의 부정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